네, 헬로 이시토크입니다. 하루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시토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도내 어디까지 왔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지혜를 모아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전홍표 창원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남은 아니지만 지난 주말에도 국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남의 정치, 경제 또 사회 분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됐는데요. 자, 먼저 도내 지자체 대응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경남도의 움직임 눈여겨볼 부분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전국 지자체가 전부 마찬가지죠.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뭐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히 비상 사태인데, 우리 경남에는 아직 뭐 다행히 확진 환자가 없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유증상 환자도 도에서 아주 이제 밀착적인 감시 이제 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차, 3차 감염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3차 감염이라는 것은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역 사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예. 지역 사회까지 만약에 퍼친다면은 이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데, 도에서도 이제 지난달 20일이었죠. 우리가 이제 첫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방역 대책 본부는 이제 일찍이 가동을 잘 했고, 네. 그다음에 위기 상황이 이제 발동되니까 그걸 격상을 시켜서 음. 재난 안전 대책 본부로 이제 격상을 시켜서 네. 집중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를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지난 1일에 이제 정부 점검 합동 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병원에 이제 이동식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촬영 장비, 그다음에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 비치 뭐 이런 문제를 우리 경남도가 오히려 역으로 중앙 정부에 이제 그 요청을 해서 좀 방역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보다도 우리 도가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한 단계 수준 높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도에서는 역학조사관도 추가 투입되는 등 대처를 비교적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창원시의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창원시는 이게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대학교 같은 이 대규모 집단 수용 시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육계를 보면요,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역 내에 지금 간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개학 연기 없이 학교 운영은 정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면서 확산이나 감염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개강을 앞둔 지역 대학에서도 신속하게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대는 중국 유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후베이 지역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건강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10명 외에 다른 중국 학생들도 2월 28일 이후에 네. 국내로 좀 오시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졸업식 시즌입니다. 그래서 네.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 14일, 20일 3일간 나누어서 진행되려고 했던 졸업식을 그대로 다 취소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경상대는 우한시에 소속되어 있던 하중가기대에 파견 학생을 5명 보냈는데요. 그 네. 파견 학생 5명도 조속하게 귀국 요청을 해서 지금 귀국하고 격리 상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졸업식 연기는 지금 대학본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과 입학식 모두 다 지금 취소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대는 지금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네. 논의 중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개최 예정되었던 해피 발렌타인데이 축제는 지금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대형 행사가 취소되는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김해 국제공항으로 유입되는 이 중국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국내로 들어오는 곳이 김해국제공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어부산은 김해공항과 중국, 산야, 시안, 장가계 등 4개 노선을 네. 2월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항공도 중국 장가계 노선 일부를 지금 중단했습니다. 예. 김해공항에서 총 4개 국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베이징, 난징 노선은 2월 2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상하이, 칭다오 노선은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 7회에 운항하던 것을 주 4회로 축소 운항하는 방침을 예.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총 11개 중국 노선 중에 3개 노선은 이미 중단된 상태고요. 네. 2월 현재까지 8개 노선만 단축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해시도 김해경전철을 통해서 부산과 유입되는 혹시나 모를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네. 경전철 소독과 방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부위가 접촉하고 있는 손잡이 같은 경우, 네. 올라가는 손잡이 같은 거 그 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사스 등 과거 전염병 사태 때와 좀 비교를 하게 네. 되는데 현재 뭐 정부나 경남도 각 지자체 대응 속도나 방식 좀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평가를 좀 하십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경남은 확진 환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편안한 상태에서 대처를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도지사가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를 했고 제가 방송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지방 정부가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 우리 도에는 그 굉장히 그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고 또 도민의 어떤 불안감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하는 이런 아주 그 세심하고 고차원적인 그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과 지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비상 사태에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저는 지시다 이러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세밀한 지시, 예를 들면 부분별로 네.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그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분별로 좀 도민의 걱정을 좀 안심할 수 있는 네. 좀 세심하고 특별한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사실은 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다음 기침 예절이라든지 일상 이제 생활 규칙만 잘 지키면은 문제는 없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중국 우한에서 이제 비행기로 타고 온 네. 입국한 분이 3천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의 입국자의 현황이라든지 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지방정부로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통보가 아직 없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하고 도가 아직 협조 체제가 좀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긴박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네. 저는 좀 한 가지 주문을 하면은 도지사가 예. 매일 나와서 좀 도민들한테 직접적 브리핑을 하는 이런 좀 행정적인 좀 자세를 좀 취하면 어떨까 좀 그러고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각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병이 지금 단계가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비상대책본부를 신속하게 마련해 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 추세가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 3개 보건소에 비상대책방을 편성 운영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경상대병원, 창원 파티마병원, 한마음 창원병원, 삼성 창원병원 등 7개의 선별진료소를 지정해서 네. 의심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 체제를 만반에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는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여행력에 대한 이력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혹시 시민들에도 조금이라도 몸의 상태가 좀 이상이 있으면 139구로 신고를 조속하게 해달라는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환자들을 확진할 수 있는 그게 역학조사관을 네. 2월 3일자부터 지금 2명 더 채용해서 네. 지금 투입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일도 창원시는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을 강화시키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시기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이 굉장히 좀 잦아지는 시기인데 현재로선 뭐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좀 할 수가 없는 시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5일 날 예견되겠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금 예비 후보자들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요. 보통 선거 운동이라고 하면 만나서 악수하고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명함도 배포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일들 전혀 좀 할 수 없는 그렇겠네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후보자들이 좀 가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후보자들께서는 열심히 지금 눈인사와 네. 이게 소나트를 보내면서 지지와 응원을 당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자들께서는 이렇게 대중접촉보다는 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 방향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이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일각에선 이 신종 코로나가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을 네. 좀 점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경계를 좀 해야겠죠. 총선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알리는 문제라든지 유권자들 접촉하는 문제가 네.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총선의 일정이 혹시 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막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 보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저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이 삶으려는 혹시 예. 의도 또 이것을 빌미로 각자 자기 당의 이로운 어떤 이 좀 그 정치적 국면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거는 또 앞으로도 또 만약에 있었더라면 없애야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안심 속에서 네.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좀 앞장을 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걱정되는 또 하나 분야가 경제 부분인데 대규모 행사들도 지금 연이어 취소가 되고 있고 관광 수입도 물론 좀 줄어들겠죠. 일부 품목은 사재기로 가격도 조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외부 효과는 경제학에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경제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 외부 효과를 하는데 메르스나 사스 때도 굉장히 그 경제 외부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는 단적으로 이제 예단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2%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성장률을 올렸던 게 약 1.5% 포인트를 잡으면은 민간에서 우리가 경제를 지금 그 견인하고 있는 것은 0.5% 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민간 경제 영역이 지금 굉장히 축소돼 있고 굉장히 그 다운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03년도 사스 때보다는 4배 이상 이 경제적 효과가 충격이 클 것이다.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돈은 약 191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얼마 전에도 주식이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이 주식이 우리나라의 주식도 시가총액으로 약 100조가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충격으로 볼 때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그 대외적인 경제 그 의존도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로 볼 때는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다 보고 아직까지 도에서는 이제 경남의 경제 효과,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아직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아마 분석을 하겠죠. 이것도 좀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의 경제 상황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도에서 빨리 적극적인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러모로 걱정이 참 많은데 여기에다가 가짜 뉴스, 가짜 메시지가 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는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에도 큰 악효과를 미치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5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그렇죠. 많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명백한 가짜 뉴스였고요. 네. 경찰은 시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 가짜 뉴스의
최초 유발자를 지금 찾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정확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뉴스가 예. 확산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SNS에 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중에는 중국 우한에 사는 남동생이 최근 다녀간 뒤 누나인 50대 여성에게도 증상이 나타나 격리됐다는 뉴스도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돌고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병원은 실제로 선별진료소로 분류되어 있던 병원이기 때문에 그 네. 뉴스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게 전파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그게 진료나 예방에 힘써야 될 인력들이 전화를 수습하고 내용을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했던 이런 그랬겠네요. 예방이나 대응 차원에서도 혼란을 이끌었던 게 가짜 뉴스의 확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염병의 확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일들입니다. 가짜 뉴스 하는 행위를 조금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시민 여러분들도 SNS의 속보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명확한 뉴스 소스가 있는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대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현 상황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 정말 굉장히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자체도 그렇고 뭐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엄정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사스나 메르스 때 그런 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메르스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벌금 100만 원 정도 약식 기소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엄중하게 그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러니까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은 보통 이제 민심이 흉흉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염병보다도 더 위험한 게 거기서 가짜 뉴스라는데 괴담이 이제 퍼지면은 몇 배의 충격 효과가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감염병에 관해서 이제 가짜 뉴스나 괴담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네. 우리 전 의원님 말씀했지만 가까이 이제 진해에서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화성시에서도 가짜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냥 말로서 이제 퍼뜨리는 가짜 뉴스는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진해나 화성에서 나왔던 게 네. 정부의 공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네. 하면 국민들이 이게 정말로 정부에서 나온 문서인지 그렇죠. 속을 착각을 수밖에 하는 없죠. 거죠. 그게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이제 현혹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분들은 절대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저는 범인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 가짜 뉴스가 나오는 배경에는 정부가 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그죠? 예를 들면은 후배 여성의 어떤 그 출입을 봉쇄하는 문제 네. 이미 늦었죠. 그다음에 전세기를 띄우는 문제, 외교적인 마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정부에서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부가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짜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민들도 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걸러드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받았더라도 재유포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은 지금 가짜 뉴스 최종 작성 유포자를 찾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이 좀 무거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가짜 뉴스가 무차별하게 유포되면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전에 안수동 박사님께서 말씀드린 민심이 흉흉해지는 아무런 질병 확산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짜 뉴스 유포를 중대 범죄 행위로 보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민들도 그리고 가짜 유포에 현혹되신 분들도 꼭 처벌이 두려웠다 아니라 과도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은 질병 확산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유심히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홍표 창원시 의원 두 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여러 대책 짚어봤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두려움이나 불안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지켜보고 따르면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현명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